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코쌤입니다. 파트 1 종자, 챕터 7의 종자의 수명과 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자 자체에 각각의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종자가 이 발화력을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자의 단명 종자, 조금 생명력이 짧은 종자들을 잔명 종자라고 하고요. 그 중간이 상명, 마지막에 좀 긴 수명을 갖고 있는 종자들이 장명 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 자체의 그런 종류의 수명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종자를 오래오래 보관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종자 저장 방법, 밀봉 저장, 방습 저장, 충적 저장, 종자 건조제를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실리카겔이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가 퇴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자의 유전적 퇴화, 생리적 퇴화, 병리적 퇴화, 종자 침출액이 나오는 그런 현상까지 세부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챕터 7에서는 종자 자체가 이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종자가 퇴화되는 현상까지 보는 과정을 공부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종자의 수명과 저장. 종자는 몇 년 동안 발화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종자가 수명이라는 게 발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이제 종자의 수명이에요. 이 수명에 미치는 조건이 크게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을 구분해서 분류할 수 있어요. 외적 조건은 이제 수분 함량이에요. 온도, 산소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요. 내적 조건은 종자의 종류 그리고 각각의 휴면성, 저장성에 관해서 이제 내적 조건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자의 종류, 특히 수명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단명, 상명, 장명을 이제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명 종자는요, 1에서 2년 정도 이제 이 수명이 유지되고 발화력이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최종하고 나서 1, 2년인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최종하는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 거죠. 양파, 당근, 메밀, 고추, 파, 우엉, 거베라, 곽꽃, 베고니아, 셀비어, 백합, 아스파라거스, 아이리스, 일일초, 제라늄, 펜지, 프리뮬러 이런 작물들이 다 단명종자입니다. 자, 상명종자는요. 벼, 보리, 수박, 완두, 배추, 무, 글록시니아, 금자나, 데이지, 맨드라미, 시네라리아, 시크라멘, 아네모네, 채송화, 코스모스, 피투니아, 양귀비, 분꽃이 있습니다. 2, 3년 정도 되고요. 장명종자는요. 녹두, 콩,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클로버, 담배, 메리골드, 금어초, 다알리아, 백일홍, 봉선화, 스위트피, 스토크, 아마릴리스, 접시꽃, 종꽃, 콜레오스, 페랭이꽃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우긴 어렵고 천천히 이제 하나씩 외우실 텐데 몇 개 오늘 몇 개 하나씩 찍어보세요. 양파, 당근, 메밀, 고추, 단명종자고 벼, 보리, 수박, 완두, 배추, 무. 그다음에 장명종자는 녹두, 콩, 오이, 호박, 가지.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서 이거 다 외우시고 나서 그 뒤에 거 차근차근 외워두세요. 네. 자, 종자의 수명은요. 또 종자의 자체의 수분 함량, 그리고 저장할 때의 습도, 저장할 때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종자용 곡물은 보통 평균적으로 수분 함량이 15% 이하여야지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자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저온, 저습, 밀폐예요.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종자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했을 때 저온, 저습, 밀폐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일을 오래 보관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장기간 보관하려고 할 때 다 저온이나 저습하거나 아니면 밀폐한 공간에 보관하면 이런 산화되거나 환경 조건에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종자가 저장할 때 발화력을 상실하는 이유, 원인이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종자 자체의 그 원형질 자체에 단백질이 딱딱하게 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장 중을 또한 저장 중에 호흡으로 인해서 이 종자가 보관하고 있는 종자 자체의 내부적으로 있는 저장 물질이 소모가 되고 장기 저장으로 인해서 효소 자체가 활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종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체의 그런 탄력이 막 떨어져요. 단백질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근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종자는 저장 물질이 떨어지는 거고, 장기 저장으로 인해서 효소,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간의 삶이나 종자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종자의 수분 함량과 생리적 상태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수분 함량이 8에서 10%인 종자는 온화한 기후에서 개방된 저장 상태에서 1에서 3년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고 내의 상대 습도와 온도가 높은 조건일수록 포자가 많아져요. 나쁜 병원균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위에 보셨다시피 저온, 저습, 밀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뒤에 장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저온저습 밀폐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저장해야 되지? 어떻게 보관하면 오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저장 방법은 크게 이제 5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저장 방법 크게 5가지. 첫 번째는 건조 저장하는 거예요. 실온에서 건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건조시키는 거죠. 건조시키는 용기에 담아서 창고 및 저장고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온도도 낮추고 습도를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밀봉 저장하는 거예요. 밀봉. 아니면 이제 냉검. 종자를 건조한 후에 진공 상태의 밀봉해서 냉온 상태에 저장하고요. 저장 용기도 뭐 다양하겠죠. 뭐 캐리 저장하는 게 가장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방습 저장은요, 이제 냉습 저장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종자 및 보습제를 함께 보관해서 함수율이 20에서 25%, 이 정도 됐을 때 발화율이 떨어지지 않는 종자를 선택하셔서 이 방습 저장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포대 저장법은 포대를 이용해서 이제 환기 조절이 가능한 곳에 두는 거고, 충적 저장법, 배유면을 하는 종자, 종피가 단단한 종자를 습한 모래와 이끼들을 층층 이게 이제 핵심 단어예요. 균일하게 모래 종자 이렇게 이제 층을 쌓아서 저장하시면 휴면을 타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수종자에서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수종자에 이제 과실의 먹는 부위 있죠. 그런 부분들 제거하셔서 종자 자체를 건조해가지고 그 다음에 층층이 쌓아서 하시면 휴면도 타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종자 건조제를 좀 보고 갈게요. 건조하실 때 그 건조제가 뭐지? 했을 때 이 종자 건조제 자체가 흡습제, 이 습기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류는요, 실리카겔, 염화칼슘, 나무재, 생석회, 산성 벡터가 있습니다. 염화칼슘도 많이 쓰고요, 실리카겔도 많이 써요. 그 김, 우리나라 한국김이 최고잖아요. 그 김을 먹을 때 안에 보관되는 그런 흡습제, 방습제 이런 것들 중에 실리카겔도 있는 성분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 종자 건조제인 실리카겔 그 알갱이 무게의 45% 이상 흡수하지 못합니다. 코발트 염소를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45% 이상이 되면 청색에서 적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실리카겔도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세요. 세부적인 작물에 따른 종자 저장 방법입니다. 초본류는요, 저장 환경이 1에서 5도씨 정도 유지하고 수분 함량은 15% 이하, 그리고 종자 건조제는 염화칼슘, 생석계, 실리카겔 등을 이용하고요. 콩가 작물은 지나친 건조 시에는 발화력을 상실합니다. 자, 안전 저장을 위해서 종자의 최대 수분 함량이 가장 적은 것은 이 고추, 콩, 옥수수, 시금치 중에서 종자의 최대 수분 함량, 각각의 수분을 보관하는 함량이 적은 게 고추 종자입니다. 고추 종자를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납작해요. 그래서 이 나머지 것보다는 굉장히 종자가 이제 좀 작고 수분을 적게 보관해도 이제 발화력이 유지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종자의 태화,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각각의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고 이거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종자 태화가 무엇일까요?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던 종자가 계속된 재배 아니면 저장하는 동안에 생산력과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종자의 태화입니다. 자, 먼저 유전적 태화는요. 이 종자 자체가 이렇게 번식하면서 유전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 안 좋은 상태를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 좋은 상태가 발현되어서 이제 태화되는 게 유전적 태화입니다. 원인으로는 돌연변이,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작물과 교잡이 되거나 이형종자 혼합, 이형종자의 기계적 혼입이 원인입니다. 해결책으로는요, 자연교잡은 격리 재배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그 체종포를 변경하셔야 돼요. 이형주, 다른 작물들의 혼입을 방지하셔야 되고 새로운 유전자형을 이제 분리하셔야 됩니다. 기본 식물의 영양번식으로 그 세대를 보존하셔야 되고 건조, 밀폐, 저장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생리적 태아입니다. 생리적 태아는요, 환경이나 재배 조건이 불량할 때 발생되는 태아입니다. 토양이나 기상 환경이 부적합한 거예요. 아니면 저장 환경이 불량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해결책은요, 적절한 체종 지역과 아니면 재배 시기를 변경하는 거죠. 전체적인 비배 관리나 환경 조건에 맞춰주셔야 되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평지보다 고랭지가 낫죠. 콩은 따뜻한 지역보다 서늘한 지역이 좋고요. 벼 같은 경우에는 평지보다는 분지가 종자를 채취하시기에는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병리적 태아예요.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종자의 태아인 거예요. 각종 병해충,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종자가 피해를 받거나 오염이 됩니다. 이럴 때 해결책은요, 무병지, 이 병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채종하거나 종자 소독을 하거나 약재를 살포하거나 시감자를 확인하고 아니면 고랭지 채종을 하거나 입영주를 제거하는 등의 병이 옮기지 않게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퇴화됐다. 아유, 안타깝지만 퇴화된 종자가 있다. 그 종자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효소 활성이 저하가 될 수 있어요. 저장양분이 분해가 효소가 저하되거나 생합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저하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호흡률을 파악할 수 있어요. 종자가 호흡하는 게 호흡기수가 1.5 이상이 높아지면 퇴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종자가 침출액이 증가해요. 물에 담갔더니 종자에서 어떤 물질이 막 자꾸 나와요. 그랬을 경우에 종자의 막이 분해되면서 종자 내에 배출되는 그런 영양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기 전도도 검사를 통해서 종자의 가용성 부분을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 그때 침출액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종자가 퇴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 지방산의 증가. 별표 쳐볼까요? 유리 지방산의 증가. 자, 종자 내에 균이 침입하면요, 종자 내의 지방을 직접 분해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동될 수 있는 유리 지방산이 증가가 된다면 이 종자가 퇴화되고 있다라고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묘, 어린 싹이 출현을 했어요. 근데 자꾸 퇴화가 돼요. 종자를 발화시켰는데 자꾸 어린 싹이 죽어만 가요. 그랬을 때는 퇴화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원인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변색, 종자 자체가 색깔이 변한 거예요. 과피나 종피 색이 변하면 종자가 퇴화됐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종자의 퇴화 증상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침출액이 막 증가가 되는 거죠. 종피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종자 안에 내부 물질이 막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종자 퇴화됐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자의 수명과 태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